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과 명제, 수학 익힘책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0은 공집합의 원소이다. 자,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공집합은 1, 2의 부분집합이다. 자, 얘는 맞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4, 3, 2, 1, 1, 2, 3, 4가 부분집합이다. 자, 우리가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이 수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4, 3, 2, 1이나 1, 2, 3, 4나 똑같은 집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같으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자, 리을 짝수인 소수는 뭐밖에 없냐면 2밖에 없습니다. 2가 지금 4, 6, 8의 부분 집합이냐? 없죠. 지금 원소가 2가.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정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고 A 교집합 B가 4, 7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4, 7이 나와야 되는데 A의 원소가 지금 1, 4, A제곱 더하기 3이니까 결국 얘가 7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이 7이 되니까 A제곱은 4가 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2라고 한다면 B의 집합은 A가 2니까 마이너스 3, 4, 그 다음에 7, 10 이렇게 나오니까 A하고의 교집합이 4, 7만 잘 나오죠. 그래서 A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B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1, 4,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은 1이 나와 버리죠. 교집합으로. 그리고 4는 없으니까, 7은 없으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A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써보면 B에서 A를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란 얘기니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생각하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따져보시면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부분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고 죄송해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B라는 것이 포함이 안 되죠. B라는 것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포함이 안 되니까 1번은 틀렸고 자 3번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자 A가 전체 집합과 같으면 성립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4번 A 교집합 B는 A다. A 교집합 B를 하시면 B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A 차집합 B를 하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아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집합 B를 구하시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D가 들어가는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했더니 A, B, F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 차집합 B를 하면은 A에만 있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F는 제외하고 A에만 있는 원소가 AB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AB. 그래서 AB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거고 CD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B차 집합 A의 원소로 F를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써서 B라는 집합이 CDF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7 이하인 자연수고 그것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집합 B를 구하시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 표현하시면 바로 답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B. 자, 교집합이 1, 2가 있고,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는 1, 2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에는 3, 6이 있다. 그럼 얘는 A 차집합 B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3,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건 1, 2, 3, 6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7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의 말은 결국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7이 요 바깥쪽에 있다. 7 이하인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채워주시면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4, 5가 집합 B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의 두 부분 집합 A, B가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에서는 A 합집합 B가 실수다. 그러니까는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전체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자, 나조건에선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5 미만이다. 자, 그래서 지금 A를 보시면 등호가 없고 B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9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로 닫힐 거냐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a라는 것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다시 쓰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을 했을 때, 자, 마이너스 5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지금 나조건에서부터 b라는 것은 마이너스 9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이너스 9부터 어떻게 해야, 어디까지 가야 실수 전체가 합집합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만큼이 비는 거죠. 마이너스 5부터 2까지가. 얘네들을 다 포함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보라색이 채워진다면 나머지는 알아서 A에서 채워놨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보라색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었으면 해가 이렇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x 플러스 9,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얘가 x제곱 ax 플러스 b니까 a는 7, b는 마이너스 18,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1,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자,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면 0과 1 사이에 있다. 자, 이건 거짓이겠죠? 여러분들이 수직선에 표현해주면 거짓인 거 알 수 있고, 2번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자, 얘도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짓.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제곱이 1보다 크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직선상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들을 다 제곱해 보시면 x제곱이 1보다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이것도 지금 반대로 되어야 되고, 자, x 더하기 y가 홀수이면 xy는 모두 홀수이다. x 더하기 y가 홀수가 되려면 짝수 더하기 홀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세 조건 PQR이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항상 참인 명제는, 자, R이면 P이다에 여기 참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not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참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얘도 참인 거고, not Q이면 P이다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not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니까, 자, 이렇게 not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건 Q이면 R이다 라는 것도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서 얘가 Q의 여집합,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
얘가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이면 R이다에 의해서 R이라는 것 안에 P라는 게 들어가 있고 not Q이면 P이다 라고 했으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는 거죠. Q의 여집합도 R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 됩니다. 그리고 not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죠. 그럼 얘의 대우명제를 구하시면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하여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자,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 이 말은 A와 B가 서로소이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번은 틀렸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돼야 되고 자, A 차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그러니까 A 차집합 B인데 얘는 A에만 있는 원소를 찾는 거죠. 근데 A랑 B가 서로소니까 A에만 있는 원소는 A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것을 쉽게 찾아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나조건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가 C의 원소가 아니다. 자, 그 말은 B에 있는 원소 중에 어떤 것들은 C의 원소가 안 된다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봤을 때 B가 있고 C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C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A라는 것도 같이 그려주시면 A라는 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C라는 것은 A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 그래서 C가 B하고 C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번 보시면 A 차집합 C는 공집합이다. 여기 남죠. 3번 틀렸고 A 합집합 C는 A다. 말도 안 되죠. 틀렸고 자, 비교집합 C는 공집합이다. 여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의 원소 C의 원소가 아닌 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의 원소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가 C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사실 얘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서로소가 되게.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돼서 이 부분이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니까 우리가 서로소가 아니고 여기를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명제를 찾아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자, P가 X제곱은 X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항을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고 X의 X 빼기 1은 0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0과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Q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니까 X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조건 Q의 원소는 자,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고 자,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자, 기억은 일단 충분 조건이 되고 필요 조건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돼야 돼요. Q이면 P이다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안 하니까 결국 충분 조건이다. 맞겠습니다. 기억. 자, 뒤에 XY의 곱이 0보다 작다. 자, P가 XY의 곱이 0보다 작다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인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X, Y가 모두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은 자, 이 내용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것도 있을 거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것도 있을 거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큰 거,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총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부분집합이 되더라. 그 다음 반대쪽으로는 성립 안 하니까 니은도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조건 P는 니은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조건 Q를 보시면, 자, 디귿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절대부등식에서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을 생각을 했었고,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이 단순하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둘의 부호가 달라지면 여기는 값이 줄어들 거고 여기는 양수로 나올 거니까 여기 값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요런 조건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조건 Q의 진리집합과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에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은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P의 여집합과 Q가 일치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겠죠. 지금 P의 여집합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다. 이것도 영역을 좀 표현해 볼게요. 1, 2, 3, 4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가 P의 부분집합인지 판단하라는 건데 부분집합은 아니니까 2번도 틀렸고,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얘는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R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1이 되겠죠. 이건 1이 되고 P는 3이 되죠. 1번이 3의 부분집합 아니죠.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럼 얘는 R이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건데 거꾸로 돼야 되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자, not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not R이면 not P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자,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구하시면은 P이면 R이다가 되고 P가 R의 부분집합인지 생각하시면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M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우 명제를 먼저 구해주시면 MN이 모두 홀수이면, 그러면 MN의 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대우 명제가. 자, 그러면 MN을 모두 홀수라고 놨으니까 M을 우리가 2K-1, 그 다음 N을 2KL, 2L-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KL은 자연수.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고, 자, 둘을 곱해 주시면 MN은 자, 2K-1, 2L-1이 되고 전개하시면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 되고, 자, 1을 더하고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 되고 빼기 1. 자, 2로 묶어주시면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자연수가 될 거고,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빼주니까 얘가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점 3,4를 지날 때 a,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자, 그러면 이 직선이 3,4를 지나니까 우리는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가 1이다 라고 식을 하나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자,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a분의 3 곱하기 b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분의 3이 0보다 크고 b분의 4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여기는 ab분의 루트 ab분의 계산해 주시면 4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해 주시면 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ab분의 4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b가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ab의 최소값은 4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등호는 a분의 3과 b분의 4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3과 b분의 4가 같다는 거니까 자, 여기가 2 곱하기 a분의 3이 1이 되니까 a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a가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b는 8. 그래서 얘는 결국 a는 6, b는 8일 때 성립하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익힘책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에서 우리가 요 조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된다. 요 조건 체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찾아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